안녕하세요. 김모밀입니다.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가장 힘드셨나요? 저는 이제 막 30개월이 된 저희 둘째가 갑자기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.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대구를 갔다 왔으니까 그때 내려가기 전에 제가 그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에 대한 대처 방식 이런 걸 올렸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보다 조금 나이가 있는 유치원에 포커싱을 맞추긴 했었는데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무슨 오비일학도 아니고 얘가 갑자기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. 보통은 기다려주고 좀 달래고 꼬시고 이러면 가는데 얘가 집에서 아예 나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. 그런데다가 이제 30개월쯤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운 4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래서 엄청 초이기주의예요. 그래서 뭐 자기가 싫은 건 정말 그냥 1도 없어요. 1도 양보가 없고 얄짤 없고 그걸로 끝이거든요. 그래서 얘가 어린이집도 안 가지 조금만 좀 신경을 건드려도 애가 막 확 폭발하듯이 그러지 원래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 그런 정말 심란함과 마음 챙김과 좀 참고 좀 그런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.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이 금요일인데 저희 아이가 엄마 다나랑 선생님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얘가 그 친구 중에 작년에 이제 같이 다녔던 그 여자 동생이 있는데 그 아이랑 굉장히 친하게 뭔가 이렇게 교감이 되나 봐요. 친하게 지냈었는데 원래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할 때 우리 다나 만나러 갈까?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나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어느 날부터 다나 선생님 안 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계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요즘 남편도 좀 힘들고 저희 첫째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둘째 신경을 안 건드리려고 계속 남편이나 이제 저나 조심을 하는데 첫째는 그게 안 되잖아요. 4살 차이기는 해도 어차피 둘 다 애기라 동생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요구를 했는데 좀 부당하게 자기 장난감은 동생이 다 갖고 노는데 동생은 자기한테 장난감을 안 준다든지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놀고 싶은데 형아 저리 가 이러면 얘가 빈정이 확 상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좀 저희 가족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을 계속 쭉 잘 가다가 얘가 갑자기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린이집을 거부하는 4살 30개월. 자,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. 저희 둘째가 이번에 그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했을 때 첫날은 그래서 거의 한 11시 반에 보냈거든요. 그리고 나서 둘째 날은 이제 제가 그 첫째 아이 학교에 일이 있어서 아빠한테 맡기고 가서 또 어째어째가 갔대요. 셋째 날은 막 돌아다니다가 얘를 막 뭐 새도 보고 막 개미도 보고 이러다가 들여보냈어요. 그래서 아마 한 이틀은 울고 가고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을 갖고 가긴 갔어요. 근데 오늘은 좀 신이 나서 간 케이스예요. 제가 썼던 방법은 이래요. 아이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에 주의를 기울인 대신 지금 내 마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먼저 알아차리는 거예요. 그럼 예를 들면 아이가 어린이집 안 가려고 버티면 저 같은 경우 이제 마음에 이렇게 속도계가 가속이 붙기 시작을 하거든요. 쟤를 어떻게든 빨리 보내고 내가 지금 오늘 계획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쟤 왜 안 가지?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짜증 지수가 올라가고 화가 나고 뭐 억울하고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를 때도 있는데 그거는 보통 아이의 행동을 억지로라도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나 아니면 내가 쟤를 어떻게 해서든 그냥 보내겠어. 아니면 쟤를 내 말을 듣게 해야겠어. 이런 강박이 있을 때는 특히나 더 심하게 아이가 거부 반응을 하기도 하고 아이와 어떤 이 소통이 막히는 걸 느껴요. 그래서 내려놓는 거죠.
그 내려놓는다는 게 정말 쉽진 않은데, 그 내려놓는다라는 말은 내려놓는다 5글자잖아요. 근데 그 내려놓는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매 순간 하는 거예요. 매 순간.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어린이집에 갈까? 우리 이제 갈까?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니? 이렇게 이제 다부지게 정말 단호박으로 얘기를 해요. 그랬을 때 제 마음에는 이제 실망감, 그리고 이제 속상함, 그리고 화남이 이제 동시에 밀려오는데 그걸 또 내려놓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밥을 먹이고 막 이렇게 놀아주다가 이제는 갈까? 했을 때 또 아니? 아니야. 집에 있어. 아니야.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애가 뭐 짜증을 부리면 사실 저도 그 아이의 짜증을 억누르기 위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화를 내고 싶은데 그때도 또 내려놓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내려놓는다는 건 약간 서렌더에 가까워요. 항복에 가까운데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책 중에 마음챙김 육아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마음챙김 육아의 핵심은 뭐냐면 아이의 어떤 행동, 말에 내가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이의 말을 듣고 아이의 행동을 보는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계속 내 마음속에 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. 그래서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의 말을 한번 듣거나 행동을 봤을 때 그걸 곱씹지 않고 그걸 계속 지켜보지 않고 잠깐 시선을 거기에서 돌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리고 이 안에 내 내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이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느껴보는 거죠. 뭐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때는 생각은 너무 짧게 치고 들어오는 거고 감정에 계속 휩싸이게 돼요. 어떤 특정한 감정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슬픔이 올라갔다가 무기력이 올라갔다가 뭐 우울증이 또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숱한 감정들이 어디에서 흘러가는지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바라보기를 하다 보면 이 감정에 함몰이 돼서 감정이 더 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럴 때조차 그냥 그렇구나. 내가 지금 감정이 격하게 느끼고 있구나. 그렇구나. 계속 그렇구나를 붙이는 게 두 번째 방법. 세 번째 방법은 나와 감정의 거리두기인데 이게 이제 많은 책에서 나와 감정 거리두기를 얘기를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요. 그래서 이 감정과 거리두기는 내가 버스 정류장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. 그리고 버스가 뭐 파란색 버스, 뭐 초록색 버스, 빨간색 버스 이렇게 다 지나갈 거잖아요. 그 버스에 내 감정을 계속 태워서 보내시는 거예요. 무슨 얘기냐면 이 감정이라는 게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무거워도 어차피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. 근데 그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그 감정을 억누르고 참을 때 그걸 내가 가둬둘 때 그렇지 그걸 이렇게 내려놓는다는 건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그냥 정말 let it go 하는 걸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 감정이 버스를 타고 흘러가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. 그리고 버스를 타고 흘러가게끔 허용하는 거예요. 그래서 버스에 태워요. 일단 버스가 계속 온다고 물론 심상화를 잘 해야겠죠. 이게 심상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종이에 그 버스를 이렇게 그려서 내 감정 1, 감정 2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면 거기에 화는 이제 불 모양을 해도 되고 글씨로 써도 되고 그 자체가 이제 마음챙김의 하나의 일환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요즘 날씨가 밖에는 시원하거나 좀 이제 더울 수도 있지만 집보다는 훨씬 더 시원하다는 걸 느꼈어요. 그래서 집에 있으면 에어컨을 틀어야 될 정도니까 아무래도 이 집에서 이렇게 좀 부딪힘이 많다 보니까 더 짜증이 나는 것 같아서 저녁에 이제 밥을 일찍 먹고 되게 이제 자기 전에 한 2시간 짧으면 1시간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일단 나가는 거였어요. 나가서 놀다 보니까 첫째와 둘째가 부딪힌 것도 훨씬 덜하고 첫째는 첫째대로 좀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둘째는 저와 시간을 더 잘 보낼 수 있으니까 저도 뭐 밖에 나가서 집안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제 올인을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는 아이랑 계속 이제 얘기하다가 자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잘 자고 좋은 거예요. 물론 제가 조금은 귀찮죠. 근데 집에서 그 힘겨운 갈등 속에 계속 이제
마음 챙김하고 이게 애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가서 아이들이랑 조금은 힘들지만 몸이 힘든 게 낫지. 사실 그렇잖아요. 마음이 힘든 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거의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한 주도 아니에요. 한 3일 동안 그렇게 계속 나갔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또 나가면 앞으로 또 습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 나중에 어떤 걱정을 그 나중에 해야 될 걱정 때문에 지금의 더 나은 선택을 포기하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쨌거나 그 상태는 계속 변하잖아요. 상태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상황과 상태가 있으면 그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내면의 상태 같지만 내면의 상태가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이 다시 내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이거대로 딱 고칠 거야. 그리고 이거는 좀 이렇게 억눌러 둬야 돼. 나의 내면은 억누르고 상황은 뭔가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이게 두 개가 연결됐다라는 걸 생각을 하지 못해요. 항상 우리는 이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어서 상황이 더 안 좋게 보이고 이게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가 있다면 잘 가다가 애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? 하고 이렇게 계속 원인을 생각하거나 그 원인을 파악해서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겠다를 생각하고 알아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엄마 마음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아이와 어떻게 하면 이 갈등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고 대안을 찾아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좀 사실 짜증이 나죠. 아이가 이제 그렇게 대응해 오면 해줄 수 있는 거 평소에 해주던 것도 사실 안 해주고 싶어요. 허용하던 것도 안 해주고 싶고 한 3번 안아줬으면 한 번만 안아주게 되고 이런데 그냥 좀 더 안아주고 아이의 이 미소에서 그 천진난만하고 순수함을 바라보고 그 아이가 이렇게 잠깐 동안 또 귀엽게 장난치고 이런 걸 계속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귀여운 아이한테 순수한 아이한테 이렇게 금방 또 빵긋빵긋 나를 향해 웃어주는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말을 했고 너무 심한 생각을 했나 이런 또 약간의 반성도 드실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런 반성이나 자책은 좀 살짝 뒤로 미룬다 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죠. 아이들의 모든 행동과 말은 사랑이 필요해요 아니면 도와주세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. 여러분 어떠세요?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 우선 어떻게 하면 빨리 보낼 수 있을까 얘가 언제까지 이럴까 라는 걱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순간에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계속 표현해보고 그리고 느껴보고 아이의 행동을 바꾸기보다 나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은 좀 더 편하고 아이의 등원 문제도 쉽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혹시 나는 이래도 안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의 이메일로 별도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중에는 워킹맘이 있으실 수도 있고 뭐 한부모 가정이실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전업주부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등원을 거부할 때 나는 전업주부니까 아니면 나는 워킹맘이니까 나는 한부모 가정이니까 이래서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. 왜냐면 다 똑같아요. 힘든 건 그냥 나만 아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내가 덜 힘들고 이런 거 없고요. 다른 사람이 덜 힘들고 내가 더 힘들고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내 건 다 힘들어요. 그죠? 그래서 계속 이 서렌더하고 나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. 여러분이 마음 챙김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에 이르는 그날까지 김호밀은 계속해서 응원할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구독하기 꾹 눌러주세요. 안녕.